안녕하십니까, 최불암입니다. 1월 중순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새해 인사들을 나누고 계시죠? 새해 접어들면 누구나 생각이 많아지죠. 시인들도 마찬가지인가 봅니다. 새해가 되면 각 신문마다 새해의 장엄한 시작을 의미하는 시 한 편씩은 꼭 실리고 있습니다. 1965년경의 시인들의 심성도 그랬던가 봅니다. 그 당시 저희 어머니께서 명동에서 운영하시던 은성주점에 단골로 다니시던 문인들이 참 많았는데요. 그 가운데 김수용 시인도 계셨습니다. 한일회담을 두고 온 세상에 술렁이고 있던 1965년 새해 명동에 있던 은성주점에서의 하루를 잠시 들여다보겠습니다. 이봉구 선생님, 제가 어제 건강진단을 받았거든요. 에? 전혜린 양도 별 수 없구만. 별 수 없다뇨? 그렇게 허구한 날 술 마시면서도 건강이 걱정됐던 게지. 그러니 건강 진단까지 했겠지. 제가 이 잘난 몸뚱이가 걱정돼서였겠어요? 국제 팬클럽 대회 나가는데 건강진단을 받아야 비행기를 탈 수 있답니다. 선생님, 근데 있잖아요. 저 충격받았잖아요. 아니, 왜? 무슨 병이라도 발견된 거야? 아니요. 글쎄, 제 몸이요. 괴물처럼 건강한 거예요. 야? 똥 싸고들 있네. 김수영 선생님 오셨네. 한일 회담 그런 식으로 하지 말라고 온 국민이 일어서서 곡을 하고 있는데 너 뭐야? 시를 썼니? 아니면 수필을 썼니? 입 닥치고 막걸리나 퍼마시면 다가 아니란 말씀이야. 아이고, 우리 김수영 선생님 또 나 못 잡아먹어서 저러신다. 그럼 선생님은 시 좀 쓰셨어요? 시는 암만 썼지. 잘 들어. 제목 65년 새해. 그때 너는 1살이었다. 그래도 너는 기적이었다. 그때 너는 6살이었다. 그때도 너는 기적이었다. 그때 너는 17살이었다. 그때도 너는 기적이었다. 너의 근육은 굳어지기 시작했다. 너의 근육은 학교 밖에서 얻어맞은 모든 것이, 골목길에서 얻어맞은 모든 것이 반드시 정말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고, 너의 어린 행동은 어린 상징을 면하기 시작했다. 너는 이제 20살이다. 너는 여전히 기적일 것이다. 너의 사랑은 익어가기 시작한다. 시가 역시 쓸만하네. 김씨는 시 속에서 너를 우리나라로 표현했구만. 그래, 이제 20살. 20살이면 꿈도 많고 힘도 좋을 때지. 그런데 말입니다, 선생님. 그 힘을 도대체 어디에 쓰는지 모르겠습니다. 학생들 개 잡듯이 두들겨 패는 데 써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게 말이요. 일전에 김지아를 만났는데
이 친구 아주 서슬이 버릇하군요. 독립축하금이라 몇 푼 받자고 망국적인 한일회담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것만큼은 온몸을 던져서 막아야 한다고 이를 갈더군요. 부끄럽더군요. 나는 무엇 하는지 밥벌레인가 싶기도 하고. (1965년) 한일 국교 정상화 협상의 피날레는 격렬한 반대였다. 국회 안팎에서 파도친 격렬한 반대 시위 때문에 전쟁터를 방불케 했다. 일본은 어땠을까? 일본 역시 마찬가지였다. 한국에 보상비나 배상금을 준다는 건 한일 합방의 불법성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입장이었다. 한일 회담을 기필코 성사시켜야 하는 일본의 우파에서는 그 돈의 명목을 독립축하금으로 정리했다. 그러니까 독립축하금은 일본 자국 내 반대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 만든 명목이었던 것이다. 장관님, 사토 수상의 긴급 메시지입니다. 무슨 메시지? 단독 회담을 하자입니다. 무슨 소리야? 조인식을 불과 몇 분 남겨두고. 글쎄요, 그건... 6월 22일 사토 일본 수상관저에서 14년을 끌어온 한일협정의 정식 서명만을 남겨둔 시점에서 사토 수상이 이동원 장관과의 단독 회담을 요구한 것이다. 이 장관, 본 조인에 앞서서 하나만 좀 도와주시오. 아니, 뭡니까? 무슨 일이라도 있습니까? 무슨 일이 있는 건 아니고 내 입장을 좀 도와주십사 하는 겁니다. 말씀하시죠. 독도는 역사적으로 봐서 일본 영토가 확실합니다. 뭐요? 흥분하지 마시고 일단 제 말씀을 들어주세요. 지금은 중요한 타이밍이라서 일단 결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교를 정상화하는 데 있어서 이 영토 문제로 마찰을 일으켜서는 안 되겠기에 이 기회에 이 영토의 범위를 확인하는 것이... 어떻게 말입니까? 독도 영유권 문제가 존재한다는 정도로만 외교 각서에 남겨두면 어떻겠습니까? 이건 또 무슨 수작이야? 어차피 급한 쪽은 한국이니까 이번 기회에 실그머니 카드 한 장을 내놓겠다는 거야? 그렇다면 이 회담은 깨버리는 게 옳지. 어떻소, 이 장관? 이보시오, 사토 수상. 지난번에 시나 외성에게도 언급했지만 독도는 강아지 한 마리 살지 못하는 쓸모없는 땅이요. 왜 그렇게 집착하시오? 이건 문제가 좀 다릅니다. 다르지 않아요. 지금 현재 독도 영유권 문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 땅을 우리가 지배하고 있을 뿐입니다. 아니, 세상 어디에 독도 문제가 존재합니까? 그래도 현실적으로는... 현실적으로 독도 문제가 왜 존재합니까? 이 시점에서 그걸 고집한다면 다 집어치우고 우린 돌아가겠어. 이 장관... 이런... 자, 한번 꺼내본 말이요. 뭐 그렇게 흥분할 것까지야. 한국엔 말입니다. 다 된 밥에 재 뿌린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물고 늘어지면 우리도 될 대로 되란 식으로 이 회담 파기해버립니다. 일본이 만약 독도 문제를 끝까지 한일 국교 정상화의 핵심 사항으로 밀어붙였다면 실제로 그 회담의 파기를 감수하고서라도 독도 문제를 해결했을까? 그건 알 수 없다. 다만 일본은 한일 회담을 통해서 독도 문제를 결론내고 싶었던 건 분명하다. 국민대학교 국제학부 이원덕 교수의 말. 일본의 경우는 한일회담에서 이 독도 영유권에 관해서
일종의 결론을 내자. 그래서 일종의 타협책으로 일본은 일본대로 외교 문서를 통해서 독도 영유권에 대한 주장을 하되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묵살하고 또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방식을 취함으로써 일단 한일 회담을 타결시켰다라고 하는 그런 방침이 있었다고 보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한일 회담 시기에도 독도에 관한 어떠한 양보도 우리 국내에서 허용하지 않을 뿐더러 일체 독도 문제에 관한 타협은 그 당시 지도자들로서도 선택할 수 없는 선택지로서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던 그런 사안이었다고 봅니다. 지금도 이 독도 문제만 나오면은 양국에서 호흡부터 거칠어지곤 하는데 그때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결국 당시 한일 회담에서의 독도 해법은 이렇게 정리됐습니다. 한국의 독도 시료 지배를 일본이 묵인해주는 형식으로 가자. 실제는 그 이전부터 일본 입장은 이런 것이었다고 합니다. 우리 일본 외무성이 다케시마 문제와 관련한 문서를 매년 한 차례씩 한국 측에 전달하면 한국에서는 이걸 매번 묵살하면 되지 않습니까? 참 기가 막힌 타협 아닙니까? 말하자면 이런 게 한국인이 일본인이를 떠나서 소위 정치인들의 속성이라고 할까요? 책임질 일은 어떻게든 피하면서 당장의 파장도 잠재우는 방법이 그런 식으로 나타난 거라고 봅니다. 그런 이유인지 당시 외교 문서상에는 독도 문제에 대해서는 남아있는 게 전혀 없다고 합니다. 6월 22일 오후 한국 측 대표 이동원 외무장관과 김동조 주일대사, 일본 측 대표 시나우에 상과 다카스키 수석 대표는 13년 8개월을 끌어온 한일 회담에 종지부를 찍었다. 1개 조약, 4개 협정, 2개 의정서 등 총 29건의 문서에 4사람이 교환 서명하는 데는 12분밖에 걸리지 않았다. 제1조, 양 당사국 간의 외교 및 영사관계를 수립한다. 제2조, 1910년 8월 22일 또는 그 이전에 대한제국과 일본제국 간에 체결된 모든 조약 및 협정이 이미 무효임을 확인한다. 제3조, 대한민국 정부가 국제연합총회의 결의 제195호에 명시된 바와 같이 한반도에 있어서의 유일한 합법정부임을 확인한다. 제4조, 양 당사국은 양국의 상호관계에 있어서 국제연합 헌장의 원칙을 지침으로 하고 양 당사국은 양국의 공통의 복지 및 공동의 이익을 증진함에 있어서 국제연합 헌장의 원칙에 합당하게 협력한다. 도쿄에서 협정 조인을 끝낸 뒤 이동원 장관은 왕궁으로 히로히토 천황을 예방했다. 한국 전쟁 때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잘 복구가 되어가고 있다니 축하할 일입니다. 한데 한국은 전기 문제가 심각한가요? 충분하진 않습니다. 전쟁 중에 극심한 파괴로 인하여 한국에서는 전기가 부족해서 야간이 매우 캄캄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국민들이 몹시 불편할 텐데요. 한국에서는 밤이 어둡기 때문에 생산이 늘어나는 것이 있습니다. 생산이요? 어떤 생산 말입니까? 아이들이 더 많이 생산됩니다. 그 아이들은 앞으로 한국을 강대국으로 만들 것입니다. 그땐 지금 태어나고 있는 일본의 아이들과 대등하고도 진정한 친구가 돼 있기를 원합니다. 이동원 장관이 그 당시 일왕 앞에서 했던 말은 가십으로 전하는 이야기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 가십치고는 가볍게 느껴지지 않는 이유가
결국 오늘날에 와보니 이 장관의 말대로 됐거든요. 1960년대 중반에 바로 그 시절에 태어난 아기들이 오늘날 우리 한국에 허리구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들이 비슷한 시기에 일본에서 태어난 이들과 대등하게 경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